국민의힘 경선에선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3시간 내내 맞수 토론을 벌이면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비상계엄의 책임이 당대표를 지낸 한동훈 후보에게도 있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후보는 자신에게 자꾸 깐족거린다고 말하는 홍 후보의 태도를 지적하며 품격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 탄핵은 안 된다고 반대해온 홍준표 후보, 예상대로 계엄과 탄핵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사사건 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어요.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의 책임이 있습니다. 홍 후보의 모병제 공약 등 정책 입장 차이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에는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간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건 강남 좌파들 생각이에요. 지금 최태원이 따님도 군대 갔어요. 여군에. 그건 없는 집안의 딸입니까? 하지만 토론 내내 정책과 무관한 말싸움, 상대를 향한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한테 깐족대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은 겸허한 표정이잖아요. 한 10대 쓸 거예요. 네.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여기자에게 너 맞는 수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하도 거짓말을 물어대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러다 너 맞는 수 있다. 정책을 물어요. 1대1 토론에서 출정 기회가 적었던 안철수 후보는 당 밖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번외 경기로 AI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었던 적수끼리 나란히 대선에 도전하며 유권자 눈길 끌기에 의기투합한 셈입니다. 국민의힘도 경선 중반전을 넘긴 가운데 내일 4강이 모두 나서는 합동 토론회를 거쳐 다음 주 화요일 29일 최종 과반 득표자 또는 결승에 오를 2명을 가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경선 후보들 간에 진행된 1대1 맞수 토론에서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누가 수도권과 청년층 지지율이 높은지를 놓고 서로 팩트체크를 해보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 부분까지 팩트체크 선택 2025에서 이준범 기자가 검증해봤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묻는 한동훈 후보의 질문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 이런 것들은 저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짓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고 계시지만 저는. 하지만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하며 친분을 드러내왔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한국기독교 총연합 만세! 김 후보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새로 정당을 만들 때는 전광훈 목사가 후원하며 지지를 보냈고, 지난 2020년 폭력 집회 주도 혐의로 전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후보는 부당하다며 기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반대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계엄 저지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를 계엄 세력으로 몰 것이지만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우리는 계엄을 저지한 세력입니다. 하지만 당시 190명 찬성으로 통과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108명 중 18명에 불과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추진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12명에 그쳤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과 청년층 지지율이 누가 더 높은지를 놓고 김문수 후보와 서로 팩트체크해보라며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님께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청년층이나 2030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은 바닥이 아니고 상당히 아마 안후모림보다 좀 높은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 보고 팩트 체크해 보시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안 후보께서 아실 거로 보는데요. MBC가 4월 23일까지 진행된 227개의 대선 여론조사를 종합해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4월 넷째 주 기준 20대 이하는 김문수 5.1%, 안철수 3.6%, 30대도 김문수 6.4%,
안철수 4.5%로 김 후보가 더 높았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김문수 10.4%, 안철수 3.4%, 인천 경기는 김문수 11.3%, 안철수 3.2%로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2부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자들 맞수 토론 얘기해 볼 건데요.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 네 사람의 맞수 토론이 있었잖아요.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분은 어떤 토론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는지. 뭐 어제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이 그냥 공수 바꿔서 두 번 연속했잖아요. 네, 시간도 길고. 예, 네. 그두 분의 캐릭터가 거의 100% 나온 걸로 저는 봅니다. 이게 안 맞죠. 이 방식이. 한 분은 인파이터고 한 분은 뭐 아웃복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렇게라도 비유는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상한 걸 가지고 이제 서로 감정 싸움이 되고, 뭐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는 깐족거린단 말을 계속 하시고, 한동훈 후보는 아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검사처럼 취조하는 느낌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다 나와서 그건 이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요러한 걸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한동훈 후보도 또 홍준표 후보도 뭐 저도 연이 많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좀 유심히 본 것은 홍준표 후보님 생각보다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책 토론은 아닌 느낌? 정책에 대해서는 그건 뭐 물어보면 되지라는 느낌. 그 모 교수님 이름을 계속 언급하셨잖아요. 트럼프하고 만날 때도 데리고 가면 된다고 하시니까 거기서부터는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정책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토론을 길게 두 번 한 거가 되게 일정이 가혹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맞수 토론을 하면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4명이 하면은 거기까지는 얘기가 못 들어갈 거예요. 막 묻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가는구나 해서 맞수 토론의 효과 이런 걸 살짝 느낄 수 있었던 두 분의 연속된 토론이었습니다.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강점을 드러냈다라고 보인 부분은 없었나요, 박 시장님? 예, 없었어요. 아닙니다. 일단 이번 내가 토론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 네. 이번 토론의 최대 승자는 깐족거리다는 동사가 차지했음을 많은 국민들이 한 번씩은 찾아봤을 거예요. 네, 깐족거리다 된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됐고, 또 실시간으로 그 사용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면서 최대 승자는 깐족거리다라는 동사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보다도 이제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의 토론이 관심이었잖아요. 저도 뭐 다 보진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봤는데, 쭉 보면서 두 분이 잘해왔던 거를 계속 잘하고 있구나. 근데 기존에 잘해왔던 걸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는 잘해왔던 검사의 취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홍준표 후보 역시 잘해왔던 둘러대기를 계속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잃지 않았나.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원래 스타일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본인 그렇게 살아왔고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지금의 나름의 어쨌든 지지도 받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정치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새롭게 어필해야 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좀 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좀 중도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사심 없이 두 사람의 토론을 어떻게 봤냐. 물론 윤희석 대변인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이 뻔하잖아요. 그런 거 없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또 한동훈 후보가 잘했다라고 보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동훈 후보가 잘했죠. 근데 그거는 상처뿐인 승리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을 보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그러한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들이 토론 저렇게 잘했네, 나 이제 한동훈 지지해야 되겠네, 그렇게 넘어가는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 얘기를 하셨지만 추궁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냥 피의자를 막 몰아붙여가지고 자백받아내는 그런 추궁의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보다는 검사 한동훈의 모습이 보여서 아직은 검사의 물이 덜 빠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저런 토론을 하는 이유가 본선 경쟁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재명과 더 잘 싸울 수 있을까, 그런 건데, 어제 토론회를 보면 그냥 상대방을
그냥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예의 없는 사람 깎아내리는 모습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토론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아쉽고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젊은 홍준표가 나이 든 홍준표랑 토론한 거랑 똑같았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젊었을 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DJ 저격수 해가지고 정말 강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토론의 달인이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제1검 이렇게 하면서 상대 검사로서 이름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젊은 홍준표, 나이 든 홍준표가 싸운 거 아니냐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운영할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후보 경쟁을 하나 좀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 좀 불편한 좀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즐겁다고 해야 되나? 불편한 재미를 좀 느꼈는데 까투리 타령을 봤어도 제가 깐족 타령을 보는 듯한 느낌. 서로 그러니까 국간족과 신간족의 싸움. 그래서 둘 다 서로 그랬잖아요. 깐족되지 마세요. 그게 깐족되는 겁니다, 선배님. 이러면서 깐족 타령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내용은 안 들리고 서로 하는 게 그냥 깐족되는 거구나. 결국에는 영상 매체로 비춰지는 토론회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보는 것이지 그 내용을 유권자들이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 듣진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두 사람의 내용 측면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압승처럼 보이나 둘 다 비슷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국간족, 신간족으로 좀 이미지가 남아버려서 좀 아쉬운 토론이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꼰대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김문수 후보의 꼰대력,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꼰대력, 그거를 한동훈의 깐족력으로 다 누렸구나.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는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들. 준비가 안 됐구나. 정책적으로 나라 운영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건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쓴 책에 나온 내용을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닌 것 같다는 티가 나는 겁니다. 그 책 보세요. 그거 뭐 보시면 되지. 그걸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최소한 대권 후보가 되려는데 그런 정책적 마인드가 없구나라는 거. 두 번째는 한동훈 후보도 실수를 한 게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350조가 아니라 674조인데 한 670조라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350조인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 안 된 또 어떤 대선 후보일 수 있다. 그 의무지출 예산이랑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 후보 하여튼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예산도 모른다 이게 도는데 그 이제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강력한 조선 제1의 검이 어젠 조선 제1의 깐이 됐다. 깐이요? 홍준표 후보 이제 김어준 주하고 매불수위도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서 이재명도 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누굴 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뭐 6, 7, 8%에서 맴도는 고만고만하고 기억나는 거는 온통 악담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난리였던데요. 그러니까 깐족거린다고. 사람이 둘이 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 누군가의 지지를 15명이라도 확보한다 이건 좋은데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도 보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안 좋아요. 유력 정치인이 그 당대표 몇 번 했고 대선 몇 번 나왔고 지금도 대구 현역 시장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러는 건 정말 나쁜 짓인데 나쁜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를 정말 희화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가 내란 또 검사 독재 정권 만나면서 뒤뚱뒤뚱하는 게 많거든요. 앞으로 산적해 있어요 문제가.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뭐 자살률 줄이자, 출산율 어떻게 해서 정말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애들 뭐 유치한 개그도 아닌 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건 정말 범죄예요. 맞습니다. 청년 어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지 정말 꿈도 찾기 어려운 난 내 한 몸 운신하기도 정말 힘들어 죽겠다 숨쉬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청년들 모욕하는지. 아니 홍준표 씨 정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래? 진짜. 이 홍준표 시장이 이 이야기하게 된 맥락이 그 청년의 꿈이라고 네. 자기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자기 맨날 한 줄 그 댓글 다는 거기에 진짜 청년이 묻는가도 알아봐야 돼요. 근데 거기를 제가 사실은 자기네가 쓰는 것 같아. 거기에 정말 좋은 자료가 많아요. 자문자답 같아 본인이 쓰고. 아니 근데 거기에 이 홍준표는 자기가 글을 썼다 많이 지운단 말이에요. 썼다 지웠다.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논란되면 지우고 게 엄청 많아요. 홍카콜라. 근데 정말 청년의 꿈이 좋은 건 뭐냐면 그걸 다 캡처해서 올려놔. 또 좋다고. 우리 홍카콜라 또 시원한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해서 좀 실시간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거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요건이. 회원 가입이요? 예, 실적이 많아야 돼요. 글 실적도 많아야 되고 하여튼 활동을 많이 해야 돼. 하여튼 어려운데 거기에 청년의 꿈에 꽤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홍 시장님 제발 홍 후보님 이제는 그렇게 꼰대같이 자꾸 그러지 말고 품는 이미지를 좀 해달라. 지금 나라가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거고. 네, 품어야 된다. 다 품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품을게. 내가 매부쇼 나가서 품어줄게. 근데 이분이 제가 어린 기자 때도 좀 봤었는데 그때는 그나마 좀 총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토론도 그렇고 보니까 어떠한 준비를 안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오고 그냥 사람 막말해대고 그냥 이렇게 자극시키고 하는 네. 거 봐서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얘기하니까 기억나는데 저 그분 초선 때 제가 100분 토론 시니어 토론 이런 데 몇 번 했는데 귀여웠어요 심지어. 총기도 있었고 귀엽고 자기는 뭐 홍가여서 넥타이도 맨날 빨간 건 매요. 이런 얘기 뭐 어울리지도 않게 아재 개그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애국심도 있었어요 초선 때.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K7이 오래 하면 안 되는 사람.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네.